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인의 허리 건강 지킴이 진한빈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척추 질환 환자의 연령층이 굉장히 좀 젊어지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입증하는 실제 이제 조사 결과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밝힌 자료인데요. 네.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2023년도에 보니까 척추 질환자가 이제 전산에 이런 데 등록된 진단을 받은 환자의 그 명수가 거의 1,000만에 육박하는 정도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4분의 1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많이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맞아요. 평균 연령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또 요즘에는 또 젊은 분들도 많이 진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20, 30대 분들의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하는 정도로 지금 되고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요즘에는 컴퓨터 활동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목에서부터 이제 허리까지 다양하게 지금 질환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신규 환자의 평균 연령이 거의 근 10년 동안 네. 평균 5살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지금 척추 질환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40대에서 이제 30대로 평균 연령이 낮아졌다라는 게 굉장히 좀 많은 걸 의미하고 있는 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조사 결과 살펴보니까 척추 질환에 있어서는 안전한 연령대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그렇게 허리 아파서 고생한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척추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고 대비도 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척추 질환,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그 종류부터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네. 일단은 그 척추 질환에 대해서는 사실은 척추 질환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종류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저희가 겪을 가장 대표적인 질환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우선 이제 우리 정상 MRI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기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병원을 가면 다 MRI를 찍어라. 근데 환자분들은 꼭 MRI를 찍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근데 지금 MRI에서는 보시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제가 모형을 잠깐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왼편에서 바라보듯이 지금 이제 척추 모양이 돼 있고 지금 앞에는 뼈고 뒤에 하얀 부분으로 쭉 내려오는 부분들이 네네. 이제 우리가 신경 물풍선,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물 속에 신경이 담겨 있는데 그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요 안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요 안에 관이 있어요. 네. 요 관이 저기서 하얗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저기가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MRI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보면 지금 오른쪽 사진과 지금 이 모양이 굉장히 좀 유사하게 네, 이거 되어 이제 있잖아요. 단면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사진에서 오른쪽 편이 실제 저희 왼쪽이고요. 사진에서 왼쪽 편이 우리 오른쪽이 돼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발 밑에서 올려다 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지러워요.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단면이다. 네, 그래서 예. 가운데 부분에 이제 하얗게 물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뭐 점들이 찍혀 있는 게 신경 다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 사진이 이제 정상적인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그 척추 질환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PPT가 나올 건데 여러 가지 척추 질환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걸로는 가장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척추관 협착증.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관이 여러 이유에 의해서 좁아진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스크. 요즘에는 이제 젊은 분들도 이런 디스크 증상이 디스크가 굉장히 많이 터지거나 네. 이런 게 있어서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추세고 그리고 또 이제 환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추간공 협착증이라서 말이 조금 어려운데 네. 이제 우리가 뼈와 뼈 사이 공간이라고 해서 추간, 뼈랑 뼈 사이 구멍이라고 해서 우리 신경을 나무라고 따졌을 때 가지가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옆에 부분에. 실제로 이제 가운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 가지가 나오는 구멍이
디스크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도 막혔을 때 이 신경이 굉장히 고통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경우들이 좀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뜻 봐도 이 사진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뒤에 신경길이 하얗게 쭉 내려와야 되는데 다들 뭔가 좀 끊겨 있는 것 같고 문제가 그렇죠. 좀 있어 보이네요. 네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MRI 사진을 보는 방법까지 좀 살펴봤고요. 디스크와 협착증이 굉장히 좀 이렇게 증상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디스크일까 협착일까 아니면 같이 있는 건가 오인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이 저는 협착증인가요, 디스크인가요, 굉장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네, 많은데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디스크와 협착증을 완전히 막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협착증이라는 거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있어서 아까 그 길이 좁아지는 경우를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디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군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디스크는 실제로 디스크가 터져서 안에 내용물 같은 게 이제 좀 많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디스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디스크는 그 안에 내용물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통증이 좀 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간단히 알아보는 거는 다리를 이렇게 조금만 올려봐도 그 신경이 이제 눌려 있는 상태로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통증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근에 뭔가 운동을 하다가 심한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다리를 올리려고 할 때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디스크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협착증의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신경이 꽉 눌린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목이 좀 졸린다는 느낌으로 이제 신경이 좀 혈액 순환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내가 조금 처음에 걸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걸으면은 굉장히 다리가 저리다. 혹은 조금만 걸으면 허리가 아프다. 혹은 어떠한 일을 좀 하면 허리가 아파서 좀 굽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좀 협착증의 가능성이 좀 더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큰 방대한 의미로 협착이 조금 더 이제 방대한 의미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디스크가 터져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상이 조금 더 달랐어요. 그래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워서 다리를 한번 들어보신다거나 또 이제 걷다가 좀 쉬어서 괜찮다 싶으면 이제 이거는 협착일 가능성이 좀 높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집에서 손쉽게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까지 살펴봤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 나도 허리가 좀 불편한데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나 아니면 좀 기다리면 그냥 좀 나아질 수 있는 건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빨리 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겠네요. 네,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면 혹시나 안 좋은 얘기를 들을까, 조금 무섭죠. 네, 아니면 막 수술 얘기, 무서운 얘기 나올까 봐 네.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요. 일단은 진단을 한다고 해서 꼭 그게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상태에 맞춰서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그 상태에 맞는 치료 단계가 저희가 수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1단계 보면 비수술 치료라고 해서 보존적 치료라고 있는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보존적 치료라는 거는 우리가 수술은 이제 허리나 이런 상태를 어떤 변화를 시키는 거, 뭐 갈아내거나 뜯어내거나 변화를 시키는 건데 네. 그런 구조를 이제 변하게 하지 않고 보존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술적 치료가 아닌 거를 이제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미한 경우에는 사실 약물이나 주사도 많이 맞아 보셨을 거고 또 요즘에는 그 이제 환자분들이 정보도 많이 접하기 때문에 맞아요.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네.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많이 호전이 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실제로 그런 게 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모든 경우가 이제 그런 걸로 극복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더 심해질 경우는 신경 성형술이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관을 꼬리뼈를 통해서 척추 안으로 집어 넣어서 거기에 이제 염증을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는 형태로 증상을 우리가 개선시킬 수는 있어요. 다만 이런 것들은 실제 내 좁은 관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누르고 있는 어떤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덧니 같은 게 있어서 입이 헐었다고 해도 꼭 처음부터 덧니를 뽑아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약을 통해서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그런 방법들이 호전이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2단계 채소 침습 치료라고 있는데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세 현미경 수술이라고 해서 이전부터 많이 시행돼 왔던 되게 좋은 수술법 치료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내시경 치료라고 해서 더욱 더 작게 손상을 주고 우리가 병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또 안 돼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제 고정이나 절개를 해서 이제 유압술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거의 이제 뭐 수술한 경우는 최근에 많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단계 또는 2단계 안에서 대부분의 이제 이런 증상들이 좀 완화될 수 있고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계는 수술 치료를 꼭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그렇습니다. 경우일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기도 하고 궁금해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내가 이제 수술이 필요할지 말지를 물론 이제 스스로 그걸 다 알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제 마비 증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정말로 내가 어떤 마비 무서운 걸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내가 힘이 근력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가 척추가 이제 목에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경추 질환에서 이제 경추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면 팔에 힘이 좀 떨어진다든지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운동을 했을 때 이전만큼 힘이 좀 한쪽에 잘 안 들어간다든지 또 똑같이 내가 걷다가 오른쪽 다리에 힘이 좀 풀린다든지 그런 느낌이 있는 거는 실제로 신경이 조금 이제 압박을 받아서 신호를 제대로 못 보내주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부분적으로 약간 근력 저하가 있다, 마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좀 고려하시는 편이 추후에 예후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주사랑 이런 시술을 많이 아마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네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치료인데 그런 것들이 수차례 함에도 증상이 호전 기간이 매우 짧거나 계속 재발이 되거나 아니면은 별로 호전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사실 그 치료를 계속 지속하는 것보다는 내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했음에도 내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통증이 있고 불편하다 이런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현재 상태부터 정확히 아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서 척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저희가 좀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술이 필요한 경우까지 저희가 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한빈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척추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일상생활이 좀 척추 질환, 척추 통증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도 좋고 또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도 좋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우리 원장님과 1대1로 건강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 주고 계시고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0대 남성분 전화를 주셨어요. 허리가 아픈 지 좀 되셨다고 합니다. 다리에 쥐도 자주 나고 저리다고 하셨는데요. 이 증상만으로도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원장님? 그렇죠. 일단은 30대 남성분이면 굉장히 젊은 축에 속하시는 분이고 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협착 관련된 퇴행성 변화,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생기는 질환들은 사실 30대부터 아주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보통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추간판, 디스크라고 하는 이제 추간판이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다리에 쥐도 자주 나고 저리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저리거나 아니면 다리에 쥐가 난다는 증상은 허리에서 신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지만 사실 혈액순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조금 감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예, 워낙 젊으시기 때문에 허리에서 디스크 통증이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감별 과정을 조금 거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조금
한 번에 다 못 찾고 여러 거를 의심해야 될 수도 있지만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통증에 대해서 조금 진단하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는 있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꼼꼼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0대입니다. 네, 70대시고 지금 이제 어떤 증상들 때문에 허리가 좀 불편하신지 저희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증상들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지금 어디가 가장 많이 불편하실까요? 허리가 멍해가 있고, 네, 다리, 네. 종아리가 네. 통증이 좀 심하고, 발바닥이 열이 막 하락하락 하고 그럽니다. 아하. 요거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기간이? 한 3년? 아, 오래되셨구나. 예. 그럼 우리 아버님 이거에 대해서 어떤 치료 같은 걸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치료는 이제 정형외과 가서요. 예. 그냥 이렇게 보고 협착증이라고 그러는데 MRI 찍어가지고 네. 봐야만 안다고 하고 약 며칠 번 주고 오고 주사만 주고 그것밖에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 하나만 알아요. 아하. 아버님. 예. 그러면 걷는 건 어떠세요? 아무 이상이 없고요. 많이 걷고 운동 조금 하면은 좋아요. 운동을 하면 좀 좋아지시고. 예. 발바닥이 양쪽 다 그렇게 많이 화끈거리신가요? 예. 똑같아요. 아하. 그리고 밤에 통증이 있으면 잠을 못 자요. 밤에 통증 잠을 못 잘 정도다. 네. 예. 아무튼 이런 경우는요. 사실 예. 말씀을 들어봤을 때 우리가 발바닥이 화끈거린다 이런 거는 사실 그것도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경이 꼭 저린 증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이제 그런 온도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도 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보고가 안 될 때 마치 차갑거나 되게 화끈거리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말로 귀로 들었을 때는 확실히 협착증 증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주사 치료나 이런 걸 했을 때도 크게 호전이 없다고 하시면 예. 그거는 MRI를 보면서 정확히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가 협착이 있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그 주사 치료나 이런 것들 효과가 없다면 계속 너무 오래 반복하진 마시고요. 한두 번 정도 더 해보셨다가 그게 호전이 없으면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요즘에는 간단하게 치료를 해도 증상 자체를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네, 좋습니다. 자,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린 내용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서둘러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이제 척추 질환에 대해서 좀 쭉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치료법을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척추 질환을 치료함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요, 원장님? 그렇습니다. 이제 척추 수술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좀 무서워요. 뭔가 뼈를 그렇죠. 네,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이제 모든 환자분들이 예. 사실 저도 척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수술을 무섭게 느끼고 클 것 같고 일단 그렇죠. 수술 자체도. 그리고 이제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중에 허리는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또 재활 기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네.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간소화가 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채소 침습 수술이라는 거는 뭐 최근에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고 1990년대부터 채소 침습이 그런 좀 더 환자분들한테
좀 적게 해를 가하고 그다음에 절개도 좀 적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가 많이 연구돼 왔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따 사진은 좀 보여드리겠지만 많이 절개해서 하던 거를 이제 미세 현미경이라는 걸 통해서 그 범위를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결과들이 보고가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양방향 혹은 뭐 단일공 척추 내시경 수술 그래서 이제 작은 구멍만으로 기구를 넣어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 수술하던 식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네. 수술 도중에 뭐 피가 나는 양이라든지 근육이 손상되는 양 같은 것들이 현저히 좀 적기 때문에 훨씬 더 일상의 복귀라든지 입원 기간이 짧아지는 이런 부담이 훨씬 요즘에는 많이 덜해졌어요. 그래서 네. 옛날에는 이제 많이 부담이 되던 환자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과학의 발전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요즘 척추 치료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 침습의 방법으로 이제 조금 이제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시경이 좀 사용되면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방법 어떻게 내시경의 치료 수술에 이용을 하는 걸까요? 네, 저희가 내시경 하면은 또 약간 막연한 기분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그런 걸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가 그림을 간단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는 뭐 절개해서 하던 거를 1cm 미만의 구멍 뭐 2개를 뚫어서 한쪽에는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기구를 넣어서 우리가 아예 살을 이제 이렇게 젖히지 않고 실제로 안에서 작업을 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위에서 현미경도 이제 위에서 쳐다봐서 이제 시야에 안 보이는 것들은 다 제거가 돼야 안에가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거가 됐던 게 있는데 실제로 이건 카메라가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보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손상 범위가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을 보면요. 다음 이제 보면 조금 감이 오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절개라고 해서 완전 열어서 이제 이렇게 벌려서 해야 보이기 때문에 네네. 수술을 했다고 치면 이제 그 중간에 오른쪽의 최소 침습은 지금 그림은 이제 미세 현미경 수술할 때 이제 저런 관을 넣어서 저 정도를 이제 절개를 해서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봤었고요. 근데 지금은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절개를 저렇게 크게 했다면 무섭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최소 침습 현미경을 이용한 최소 침습은 보통 한 4cm에서 5cm 정도만 절개 폭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네요. 요즘에는 양방향 내시경의 경우는 그 다음을 보시면 더 작아졌나요? 수술 그렇습니다. 그래서 흉터가? 예.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 대해서 상처가 많이 줄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어떤 관이나 이런 걸 집어넣는다기보다는 카메라와 기구를 저렇게 집어넣어서 저 주변의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살리고 실제로 오른쪽에 흉터도 보시면 허리에도 이제 2군데 저렇게 실땀이 들어간 게 보이실 텐데요. 저렇게 상처가 허리 그다음에 목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내시경 수술로 작은 절개를 통해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저희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른 치료법과 다르게 좀 명확한 이 양방향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 한 번만 더 좀 간단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예. 일단은 사실은 이제 작은 절개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사실 저희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모든 수술하는 의사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감염이에요. 네. 세균 감염인데 세균 감염은 이제 외부에서 있던 균이 내부로 수술 부위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좀 일으키는 것인데 사실 이런 거는 과학이 발전하고 함에도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상 많은 고민이었는데 우리가 내시경 수술은 수술 과정 내내 물이 쏟아나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계속 씻어주면서 수술 내내 씻어주면서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감염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고요. 네. 그다음에 절개 자체도 적기 때문에 균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자체도 굉장히 작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입원 기간 자체도 보통 수술하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정도면 다 퇴원을 하시고 짧아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그전에는 절개를 했을 때는 다리는 안 저리는데 수술 부위 허리가 너무 아파서 힘들어요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자리를 잡고 하기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이런 척추 내시경 수술은 그런 부분들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일상으로 복귀 자체도 굉장히 좀 이전에 비해서 좀 편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렇군요. 양방향 척추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 짚어봤고요. 어떤 분들이 이 치료를 받았을 때 좀 명확하게 눈에 띄게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보통 기존의 수술과 크게 다르진 않고요. 오히려 요즘에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기존의 어떤 수술들을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목, 허리, 디스크, 목에도 양방향 내시경을 할 수가 있고 허리에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이 있거나 목에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양방향 내시경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 치료법에 대해서 호전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증상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신경이 누르거나 좁은 관을 넓히고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수술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수술 절개나 수술 중에 피를 흘리는 양이 또 적기 때문에 뭐 수혈을 한다든지 뭐 입원이 오래 필요하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서 훨씬 더 부담이 좀 적을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상생활 복귀가 빨리 좀 필요하신 분들은 뭐 금요일 날 간단한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수술하고 뭐 월요일 날 다시 복귀를 하신다든지 물론 과도한 이제 이런 신체 활동 이런 건 당연히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물론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많이 무너져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아직 이제 더 고정이나 유압술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 치료를 했을 때 또 예후가 좋을 수 있는 그런 치료 대상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의 상담 전화 저희 기다리고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전화 주신 분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상담할 건 아니고 네네. 저희 아버지가 지금 82세 남성분인데요. 네네네. 예전에 한 5년 전쯤에 수술을 하셨어요. 네. 그 척추에 나사 고정하는 수술을 하셨는데 네. 그 수술 후에도 그 크게 뭐 허리 쪽으로는 괜찮으셨고 다리 쪽으로는 약간의 통증이 계속 유지가 되셨는데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약을 드시면서 계속 이제 여태까지 지내셨어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한 달 뭐 전후로 해서 통증이 이제 다시 시작되시는지 이렇게 바로 누워 계시면은 허리가 아파서 바로 눕기 힘들고 옆으로 누우시면은 통증이 좀 덜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걷는 게 또 많이 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하. 예, 계속 운동을 부지런히 하셨는데 최근에 통증이 찾아오면서 시작해서 이제 걷는 게 또 힘들어지셨어요. 네. 그래서 인근에서 이제 인근의 병원에 가서 MRI를 다시 찍었는데 네네. MRI 상으로는 크게 이게 이 정도의 통증이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지금 되게 힘들어하셔가지고 예, 뭐 이렇게 꼬리뼈에 주사도 맞으셨고 네네. 또 이제 그 허리 위쪽으로도 또 이제 주사를 맞으셨는데 잠깐 효과가 있는 듯 하다가 지금 아하. 다시 뭐 더 상태는 더 안 좋으신 것 같으세요. 네. 근데 본인은 지금 허리 수술은 이제 더 이상 못 하시겠다 하시고 네네. 그리고 신경 성형술이나 이런 거는 해도 크게 효과가 없으실 거라고 그렇죠. 이제 상담해 주신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채소 실습이나 아니면은 그 척추 내시경 네네. 이런 게 해당이 되시는지 치료를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네. 어머님 너무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제가 나중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때 또 설명은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유합술을 옛날에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이제 보통 아주 유합술이 이제 필요해서 좋은 수술이긴 하지만 이제 보통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합된 부분이 이제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위아래 부분들이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사실 일정 부분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수술 후에는 이제 잘 지내시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위나 아랫부분이 안 좋아져서 협착 네. 때문에 다리 증상이 충분히 생기실 수 있고요. 네. 신경 주사나 꼬리뼈 주사를 맞았을 때 잠깐은 괜찮으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허리에 그 원인이 있는 게 맞고요. 네네. 오히려 허리가 원인이 아니라면 그 주사를 맞았을 때 별로 반응이 없어야 될 텐데. 근데 꼬리뼈 주사는 반응이 없었고요. 아, 꼬리뼈 주사 반응이 괜찮았고, 예. 허리에 2번을 맞으셨는데 첫 번째 맞을 때는 한 3, 4일 정도 괜찮다 하셨고 네네. 두 번째는 맞고 나서 효과가 없으세요. 네, 그래서 그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죠. 걷기도 힘들어하시고. 네, 허벅지 쪽으로 그렇죠. 예, 많이 땡긴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가 이제 유압이 돼 있지만 그 주변 뭐 우리가 참 이 척추가 이제 굉장히 디스크도 많고 신경 구멍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한쪽을 고정해 놨다 하더라도 그 위나 아래나 이제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다른 추가적인 수술은 부담스럽고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부위만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다시 절개를 하다 보면 이전에 있던 흉터 조직도 있지만 내시경으로 통해서 하면 카메라로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도 그 자료 화면에 비슷한 유형들이 나올 텐데 한번 유심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아주 상세하게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척추 질환의 치료 사례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원장님? 네,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결국 내가 어떤 질환이냐도 물론 궁금하시겠지만 결국 이거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치료가 되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상당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60세 남한이셨고 평소에 이제 좀 운동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찾아온 통증 때문에 병원으로 오셨고 이런 경우에는 왼쪽 다리가 정말 많이 아파하셨고 엄지발가락 발목이 힘이 확실히 빠진다.
반대편에 비해서 힘이 잘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하셔서 내원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운동하다가 갑자기 발생하는 통증. 우리가 협착증은 사실 노화의 일종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보다는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디스크 질환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어떤 충격이나 그런 힘에 의해서 터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 통증이 매우 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MRI 보시면 지금 이쪽에서는 여기는 디스크가 뒤에 울타리가 잘 있는데 아래쪽엔 뭔가 이렇게 주르 흘러나와 있는 그러네요. 네, 그렇게 보이고 우리 단면에서는 이게 사실 여기는 오른쪽으로 나가는 신경 가지인데 왼쪽으로 나가는 신경 가지가 요 앞에 까만 거에 대해서 굉장히 눌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다른 주사 치료에도 별로 효과가 전혀 없어서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자, 그래서 힘 빠짐 증상까지 있으셨고 네. 치료 과정이랑 결과도 저희가 좀 살펴볼게요. 자, 아까 양방향 내시경 수술의 또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수술하는 도중에 카메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 그 장면을 촬영할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제일 이제 왼쪽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저게 이제 우리가 황색 인대라고 하는 척추 뼈와 뼈 사이에 이제 신경을 보호하고 있는 황색 인대라는 게 있고 저거를 제거하고 나니까 요 윗부분이 이제 신경이에요. 윗부분이 신경이고 이게 이제 요 아래가 왼쪽 부분인데 저쪽이 머리, 이쪽이 엉덩이 엎드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쪽이 가운데 쪽이고 여기가 왼쪽인데 그냥 봐도 뭔가 굉장히 볼록한 게 보이시죠? 네네. 이 볼록한 거를 살짝만 건드려도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싹 제거를 하고 나면 네. 이제 수술 후에 봤을 때도 치료 전 사진이 이게 좀 아까 그 까만 게 있었는데 보면 이제 까만 게 많이 없어졌고 신경이 지금 이렇게 되게 부어 있어요. 많이 눌려 있었던 게 제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치료 후에 이틀 정도 있다가 퇴원을 하셨고 지금 아주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 또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70대 남성분의 사례네요.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우리가 이제 남성분들 퇴직하고 나시면 보통 등산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걷는 걸 많이 좀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건강도 관리도 해야 되고 보통 당뇨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많이 걷는 게 좋기 때문에 야외 활동이나 걷는 걸 많이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100m만 걸어가면 도저히 다리가 양쪽 다 저려서 걸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들이 걷다 보면 우리가 여기 엉치라고 하잖아요. 이 뒤쪽을 잠깐 네. 보여드리면 네. 여기가 엉치 부분이 너무 아파서 좀 쉬어간다. 근데 조금 앉아서 쉬면 좀 괜찮아서 또 걷는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척추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고 그러네요.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 지금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뭔가 여기 확 꽉 막혀 있는 게 네네. 보이시죠? 그리고 이 단면에 봤을 때도 아까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야 되는 그 신경관이 요 까만 것들이 엄청 커져 있고 신경이 많이 눌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 까만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황색 인대가 이제 두꺼워져서 왜 두꺼워지냐?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좀 두꺼워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했는데 자, 제일 왼쪽에 보시면 저 노란색이 황색 인대인데 저게 원래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원래 몸에 있는데 젊었을 때는 되게 탄력 있고 얇고 윤기가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이제 수십 년에 걸쳐서 쓰면서 이게 두꺼워지고 좀 딱딱해지고 그러면서 안에 있는 신경을 굉장히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꺼워진 황색 인대를 이렇게 제거를 해서 요 밑에 이제 신경이 나오고 여기가 황색 인대가 있던 자리인데 그거를 깔끔하게 제거를 한 모습이고요. 자, 치료 후에 이제 MRI 사진으로도 확인해 볼게요. 네, 치료 후에 이제 왼쪽 그림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황색 인대가 지금 여기서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고요. 네네. 지금 그거를 왼쪽을 통해서 들어가서 제거를 했을 때는 신경관이 넓어져서 기존에 보이네요. 풍선처럼 좀 부풀어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료를 잘 마무리했고 많이 걸어 다니시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70세 남자 환자분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진한배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의 치료법들, 다양한 치료법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사실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재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발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도 걱정을 하세요. 이거 수술 한번 하면 뭐 다른 데가 또 무너지거나 뭐 또 거기서 또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맞아요.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 네네. 우리 척추가 이제 동물에 비해서 우리가 인간은 이제 두 발로 걷는 동물이다 보니까 이제 수직으로 압박력이 높다 보니까 이제 사실 여러 디스크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아래쪽 4, 5번 수술을 했던 분이고요. 수술을 하고 잘 지내셨다가 또 증상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엄밀히 말했을 때 이제 같은 부위에서 재발을 한 건 아니고 이전에 수술했던 부위 그 위에서 다시 또 좀 협착 증상이 있어서 내원을 하셨던 분이고 네. 보통 이제 증상이 오른쪽에 있고 엉덩이 통증도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MRI에서는 아주 눌리는 것 같이는 안 보일 수 있지만 왼쪽과 비교했을 때 오른쪽에 이렇게 좀 뾰족하게 좀 눌려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서 보시면은 이 신경이 이제 많이 부풀어 오른 거예요. 협착이 있다가 협착을 제거해주면 굉장히 부풀어 오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깔끔하게 이제 카메라를 넣어서 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눈으로 보는 거랑 차이가 있고 확실히 좀 이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MRI 사진으로도 한번 치료 전과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 볼게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 많이 껴 있는 증상이 있어서 오른쪽 증상이 있었는데 이렇게 감압을 해서 이제 뼈를 이만큼만 이제 갈아내서 여기 반대편까지 다 이제 황색 인대를 제거해주고 하니까 이게 신경이 부풀어 오른 게 보이시죠? 그렇게 되면 증상은 수술하고 바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한 2주에서 한 달에 걸쳐서 증상이 다 호전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으세요. 네, 좋습니다. 이 69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는데 혹시 흉터는 어느 정도 남았나요? 네, 그것도 좀 궁금해하실 수도 네네.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아래쪽 수술하실 때 상처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쭉 이렇게 있었는데요. 하얗게 있네요. 네, 하얗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내시경은 여기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실제 길이는 한 8mm 정도 되고요. 7에서 네. 8mm 정도 되는 두 부위를 이제 상처가 저희가 만들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하나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저 63세인데요. 네. 저기 며칠 전에 한의원 가가지고 이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내과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네.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허리 통증이 이제 거기 협착증이라고 나왔어요. 네. 2번, 4번, 5번인가 거기 나왔어요. 네네. 그러는데 걸을 때는 굉장히 편안해요. 네. 아무 통증이 없는데 잠잘 때가 고통스러워요. 잠잘 때 보면 양쪽 허리 통증이 있고 등 뒤에 통증이 심해서 날밤을 샐 때가 있었어요. 아하. 거기 초반이라고 지금 돌아왔어요. 네. 협착증이 이제 초반에 막 들어섰다고 빨리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는데 이제 그럴 땐 너무 편한데 네. 근데 어제부터 허리가 좀 통증이 심했고 제가 꼬리뼈가 네. 좀 크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 꼬리뼈가 쭉 뻗어가지고 이 허리 요 중심지에 이게 뻗어가 와가지고 거기
굉장히 누워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네. 그래가지고 전화 드리는데 근데 병원에서는 빨리 이게 이제 협착증이 초반에 들었으니까 빨리 병원에 가면은 간단하게 처리가 수술이 될 거다 이래가지고 전화 드려봤어요.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네. 어머니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지금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게 지금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혼란스러우신 거잖아요. 무섭고 겁나. 네.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러시고요. 네. 일단 어머니 지금 이제 허리 통증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어제부터 조금 심해요. 어제부터 심하시고 이게 꼬리뼈가 이렇게 뭉쳐있던 게 막대기처럼 일자로 쫙 올라왔어요. 네. 근데 누우면은 거기가 좀 허리가 아파요. 네. 사진은 엑스레이만 찍어 보신 거죠? MRI 같은 거는. 네네네. 네. 사실은 우리가 협착을 진단할 때는 엑스레이를 보고 어느 정도 네. 유추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실제로 어느 정도 눌렸는지 정말 신경을 보려면 MRI를 찍어야 되는데 네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네. 협착증으로 인해서 다리가 저리는 경우가 많지만 네. 심한 여러 군데의 협착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네. 다리까지 가지 않고 우리가 허리 쪽으로도 우리가 허리에도 이렇게 신경이 분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꽉 눌린 경우에는 다리까지 가지 않고 우리가 이 허리 주변으로 신경이 이제 아우성을 치면서 허리 통증이 심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네. 그리고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퇴행이 되면 그 자체에서도 염증 물질 같은 것들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도 충분히 허리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리 통증 없이 허리 통증만 있는 경우에는 그 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어머니께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협착 때문인지 아니면 디스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 때문에 생기는 통증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통증의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다양한 척추질환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근데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치료 이후에 관리법도 좀 알려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환자분들도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제가 뭘 하면 안 될까요? 제가 뭘 조심해야 될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거는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이 있고 하지만 과도하게 이제 농사를 좀 짓거나 많이 말씀하시는 게 김장을 한다든지 오래 네. 시간 앉아서 일을 한다든지 일단은 과사용이 너무 심하면 사실 그게 수술을 한다고 해서 뭐 무조건 좋아진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올바른 자세가 사실 가장 중요하고 치료를 하기 전에 올바른 자세나 이런 걸 통해서 관리를 먼저 잘 하는 게 최선의 치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다양한 척추질환 치료법 살펴봤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한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오늘 저희 방송 유튜브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